안녕하세요. 유여혜의 세상 브리핑입니다. 구독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서서요. 벌써 8,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요. 세상 브리핑도 시작한 지가 언제 10번째가 넘어섰구나 했더니 20번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지만요. 오늘은 처음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구독자 수 꼭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아주 화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1 계속 시리즈로 화날 만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단 옷부터 걷고 요걸 해야 되니까요.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사면은 과연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특별사면은 특별한 누군가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2016년 바로 6월 27일 기사입니다. 묻지마 보석이 송창수 2,600억 사기를 키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요. 5차례에 걸친 사기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실질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요. 특혜성 보석을 3차례나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몇 년 전에요. 누구누구 사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꼭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사건 할 때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항상 광복절, 크리스마스, 또 설날 이러면은 특별 사면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왕왕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 박탈됐던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특히 트럭을 운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생계형 운전자들은요. 운전면허증이 하늘에서 다시 내리는 그날을 정말 비나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사면 덕분에 구제된 살게 된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특별사면은 대부분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죠. 제가 이제 이거는 아재 개그보다 더 우스갯소리는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벌들이 이러면 또 모독이라고 될 수 있으니까요. 뛰어나신 분들이 경찰서에서 또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체포되었다거나 아니면 구속되었다거나 아니면 기소되었다거나 등등 할 때 언론에 나올 때 항상 분장 도구가 있는 거 아시죠? 휠체어, 마스크, 그리고 이렇게 약간 아픈 듯이 가끔은 링겔병까지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도구예요. 딱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게 힘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휠체어에 이렇게 끌려 나오고 고개도 안 들죠. 이러고 있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런 분들이 특별 사면을 받고 나가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나가면요. 정말 여기 얼굴이 살이 토실토실 올라서 선글라스 쓰고 되게 멋있게 앉아있는 광경이 또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휠체어 탔던 사람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 사면을 보통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물론요. 일반인도 많이 받고 있지만 보통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에 있었던 송창수라는 이 사람 얘기를 보면요. 2011년 7월 11일에 구속 기소가 돼요. 그런데 2011년 12월 9일에 보석 석방이 돼요. 여러분 보석을 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 보석, 즉 돈을 걸고 나오는 거니까 참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돈을 주고 그것을 담보로 맡겨놓고 나오는 것이 보석이란 제도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요. 2012년 7월 18일에 이 사람은 또 구속 기소가 돼요. 근데 단위도 커요. 항상 9억 단위예요. 9억. 그러더니 7월 18일에 구속되더니 12월 24일에 또 보석 석방이 돼요. 그런 다음에 2013년 10월 18일에 또 구속 기소가 돼요. 그러더니 2014년 2월 20일에 징역 2년 6개월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014년 2월 24일에 또 보석 석방을 또 받습니다. 벌써 3번. 매년 3번을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106억을 문제를 터뜨리니 그 다음에는 113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구속, 불구속 등등으로 계속 문제가 거듭되다가 결국은 뭐 정은호, 최유정 폭행 사건까지 연루가 됩니다.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왜? 앞부분에 일단 보석 부분 3번이나 보석을 당했죠. 보석을 당했죠. 보석을 받았죠. 왜요? 왜 이 사람은 3번이나 해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보석을 안 받았다면 이 사람은 피해를 2600억이라는 피해를 안 불러일으켰겠죠.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왜 내보내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특별 사면이라든지 이 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법률에 사면법이라는 것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면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면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일까요? 정확하게 하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 대통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너 나와 이런다고 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요. 법무부 장관의 상신, 즉 법무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올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면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은 형의 사면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고 노무현 정권 때 5년 사이에 8번이나 했대요. 그럼 특별사면이 사면권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던 것이죠.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사면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계속 사면을 또 계속해요. 여기서 또 잠깐 짚어야죠.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독일은요. 사면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역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요. 사면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 딱 2번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는 5년 사이에 8번.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누구는 마지막 임기 직전에 사면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요. 추징금을 한 푼도 안 낸 채 풀려난 적도 있었고요. 또 정말 보면요. 그때 사면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부패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있었습니다. 또 특정 인사 봐주기,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사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원칙도 휴지 조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또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8월 15일이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때 기사가요.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에는 과연 이번에 최태원 회장 사면될까? 등등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사면 명단에 들어갈까? 그러면서 CJ 회장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 사면이 될까? 근데 CJ 회장은 사면이 되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은 사면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더니 이게요. 제가 나이가 드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간통죄가 3월달에 있었거든요. 3월달에 폐지가 됐는데 8월경에 사면이 되고 제 기억에는 11월경에 사건이 터졌죠. 어떤 사건이었죠?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사건이었습니다. 날렸죠. 완전히 정말 뒤집어질 듯이 날렸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참
어쩜 이렇게 조용해질까요? 그렇게 시끄럽더니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나간 걸 끄집어내는데 또 천재적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죠? 최태원 회장 내연녀 때문에 내연녀랑 그러면 이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면한 것이냐. 나와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내연녀 살리기.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연녀 살리기냐 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종편에서 모든 패널들이 난리였죠. 최태원 회장 지금 사면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왜 그거 다다다다 하면서 지금 나와서 그러면 내연녀 살리기입니까 했는데, 사실은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 당시에 언급이 됐었어요. 왜? 3월 달에 우리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간통죄가 있다면 최태원 회장은 간통범이에요. 그런데 간통죄가 딱 없어지니까 갑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그것도 언론에 나는 이제 한 여자를 지키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기업을 지키라고 했더니 나와서 뭐 하냐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사면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던 거. 그때 나오기 전에 또 무슨 책이었던가요? 무슨 국가에 어떤 도움을 주는 무슨 이게 참, 최태원 회장이 책을 또 한 권 썼어요. 교도소 안에서.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무슨 뭐 국가적 그 이익을 주는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면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면은요,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됩니다. 딱 한 번이어야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사람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면 그건 습관성이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사면의 이유도 명분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때 달라요는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만큼 걸어가야 돼요 라고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요 죄송하지만요 무슨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죠.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빠른 걸음으로는 3분, 천천히 걸으면 5분이에요. 쭉 걸어가시다가 모퉁이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요, 네, 여기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쭉 하고 가버리면요. 근데 얼마만큼 걸립니까? 라고 하면은 많이 이러고 가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사면이 바로 그거예요.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사면하고 어떤 경우에 하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또 사면이 너무 남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외국에서도 사면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교도소에 예를 들어서 기소를 받아서 뭐 재판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교도소에서 얼마 정도 살고 있으면 사면. 우리나라는요, 많이는 아니지만요, 사람을 죽이고도 형을 다 채운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뭐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에서 정말 착했다, 모범수였다. 근데요, 그거 누가 평가해요? 모범수였다는 평가를 하는 것도 진짜 공정하다라고, 진짜 양심에 털나지 않게 정말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재판은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8년형을 줘요. 그런 다음에 법무부에서 재판부가,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한 뒤에 법무부가 알아서 내보내요. 그럼 뭐예요? 뭐 재판에서 집어넣고 다시 법무부는 내보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면이.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도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우리 사면법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면법이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지 않은 법조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또 법의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면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글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가해를 준 저 사람이 빨리 나오는 게 과연 그렇게 맞을까요? 피해자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에서 알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서 내보낼까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특별한 날 사면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수천 명씩 사면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미국이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교도소가 부족해서 사면을 무지무지 많이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부족해서 사면을 한다. 그것도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전자발찌 왜 만들었는지 아시죠? 교도소 부족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미국은요, 중범죄 전자발찌가 아니고 경범죄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였거든요. 교도소에 꼭 두지 않아도 되는 경범죄의 범인들을,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내보낼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을 채웠던 것이 전자발찌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상하게 되어서요, 중범죄, 처음에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성범죄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 부착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바뀌어버렸죠. 중대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우고 있는데, 다음에 다루겠지만요, 실효성이 없죠. 끊고 도망가죠. 국밥집에 맡기기도 해요. 이거 저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갖고 계시면요, 제가 국밥 가격을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시겠지만, 세상 브리핑에서 하나하나 이상한 것을 다 짚어봐야죠. 전자발찌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전자발찌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면법.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면 사면 너무 좋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럼 잠시 또 몰입해서 역할극을 합시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저 남자에 의해서 아니면 저 범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저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6년형밖에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6년형도 아니고 4년 몇 개월 만에 나왔다고 합시다. 사면 이해 가시나요? 저는 사면 제도는 좋다. 하지만 독일처럼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인이 나가서 기업을 해야지만 기업이 잘 돌아간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 기업인이 있어야지만 운영되는 기업이라면요, 그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업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업은요, 그 사람이 없어도 밑에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업인데, 그 회장이 또는 그 사장이, 그 대표가 교도소에 있으면 그 기업이 안 되고 사회적 공익을 못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면은 진짜 아픈 사람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교도소 안의 병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생각한다면 아픈 사람은, 하지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죠. 아픈 척하고 나왔던 그 밀가루 아줌마 있었는데 제가 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 무슨 영남재분, 맞아요. 영남재분 사모님은 아픈 척하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입원해서 계속해서 살았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면제도 문제 많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면제도가 정말 진짜 리얼리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